100만 원이었어요. 그 사람 살아있을 땐 매달 100만 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떠난 다음 달 그 통장엔 딱 60만 원이 찍혀 있더군요. 처음엔 뭐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공단에 전화를 걸었죠. 남편 연금이 왜 줄어든 거냐고. 그랬더니 그건 이제 고인이 된 분의 유족연금으로 전환된 거고요. 남편분이 20년 이상 가입자셨기 때문에 60%만 지급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남편이 떠나면 연금도 떠나는 거구나. 그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남편은 평생을 일했어요. 건설 현장, 공장, 마트, 주유소까지. 쉬는 날에도 알바를 뛰었고 밤늦게 퇴근한 날엔 무릎을 부여잡고 앉아있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한 달에 딱 100만 원. 그게 우리 노후의 전부였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남편 덕분에 이만큼은 받겠구나. 그렇게 안심했던 것도 잠시였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니 사람들도 떠났어요. 조문 왔던 친구들은 이제 전화를 안 하고 며느리는 찾아오지 않고 손주는 예전처럼 연락을 안 하더군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사람의 자리가 비었을 뿐인데 우리 삶 전체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 그 차가운 숫자, 100만 원에서 60만 원은 그 차이가 너무 컸어요. 마트를 갈 때마다 1,000원 더 비싼 걸 고르기 망설이고 반찬을 2개에서 1개로 줄이고 조금씩 줄어드는 삶에 익숙해져야만 했죠. 제가 사는 집은 남편이 있을 때 전세로 들어온 집인데 계약 기간 끝나면 그 전세금으로 어디를 가야 하나. 요즘 밤이면 혼자 종이에 숫자를 써봐요. 60만 원.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걸로 국민연금공단에선 또 한마디를 덧붙이더군요. 기초연금은 중복으로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유족연금이 있으면 감액되거나 지급 제외됩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참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남편을 잃었고 그 사람의 연금도 잃었고 국가의 도움도 일부 잃은 셈이니까요. 저는 지금 남편의 60%만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연금이든 추억이든 인생이든 그 사람의 연금 전부 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 당연히 그럴 줄 알았죠. 살아있을 때처럼 그 사람 이름으로 들어오던 100만 원, 그게 매달 내 통장에 찍힐 거라고. 그런데 60%만 지급됩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그날 하루가 멍하게 흘러갔어요. 전화를 끊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문득 눈에 들어온 달력, 거기엔 남편이 다음 달에 받을 줄 알았던 연금 날짜가 조용히 지워져 있었죠. 공단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해줬어요. 남편분처럼 국민연금 20년 넘게 성실히 납부하신 분의 경우 사망 시에는 배우자에게 60% 수준의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0%, 10년 미만이면 40%가 지급되고요. 순간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퍼센트로 계산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20년 동안 꼬박꼬박 낸 연금인데 그걸 왜 다 주질 않아요? 제 속마음이었죠. 입 밖으론 못 꺼낸 질문. 그 사람이 밤낮 없이 일하면서 꼬박꼬박 낸 돈인데 그걸 퍼센트로 나눠서 이만큼만 준다니. 사람이 떠난 자리도 허한데 그 사람이 남긴 돈조차 전부는 아니라니. 세상이 숫자로만 돌아가는 것 같더군요. 그 다음엔 기초연금 얘기를 꺼냈어요. 그럼 제가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은 말끝을 망설이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유족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은 감액되거나 지급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나는 혼자가 됐고 그 흔한 기초연금조차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울컥했어요.
슬퍼할 틈도 없이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현실. 60만 원. 그 안에서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병원비, 그리고 식비까지 다 넣어야 해요. 예전엔 몰랐죠. 1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남편의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엔 이렇게 써 있더군요. 나 죽고도 혜영이 연금은 꼭 나올 수 있게. 국민연금은 끊지 말자. 그 수첩을 꼭 안고 울었어요. 남편은 죽는 순간까지도 내 삶을 걱정했던 사람인데 세상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연금으로 계산해주지 않더군요. 요즘 자꾸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워져요. 내가 죽어도 걱정 마. 연금 있으니까. 그 말. 그때는 위로였는데 지금은 눈물이죠. 남편 거 말고 내 이름으로 따로. 처음 연금이 나왔던 날 참 이상했어요. 남편 이름이 찍히던 통장이 이젠 제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 아래엔 국민연금 지급액 80만 원 이렇게 찍혀 있었어요. 작은 기쁨이었죠.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무언가 받을 수 있다는 게. 하지만 그 기쁨은 고작 하루밖에 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국민연금공단에서 문서 하나가 도착했어요. 유족연금 일부 조정 안내. 읽는 순간 또 눈앞이 까매졌어요. 현재 수급 중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여 본인의 연금 전액과 유족연금 일부 30%만 지급됩니다. 한 줄짜리 문장. 그게 또 한 번 남편을 2번 잃는 느낌이었어요. 전엔 60만 원이 들어오던 남편의 유족연금이 그날부터 딱 18만 원으로 줄었어요. 60만 원 중 30%. 계산은 정확한데 참 야속했죠. 이제는 80만 원, 18만 원, 총 98만 원. 왜 이렇게 마음이 서글픈 걸까요? 내 연금이 늘수록 그 사람의 흔적은 줄어든다. 이상하죠. 좋은 일이 생겼는데 왜 자꾸 울컥하는 걸까요? 남편은요, 제 연금이 나오길 바라면서도 자기 연금이 없어지는 걸 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동네 김 여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남편 연금 받고 있었는데 내가 연금 받기 시작하면서 그 돈이 확 줄어들더라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내 것도 그 사람 것도 다 내가 살아온 날의 기록인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괜히 마음이 더 쓸쓸해졌어요. 전에는요, 남편이 남긴 연금 60만 원이 그 사람의 마음 같았어요. 매달 그 사람의 손편지가 오는 기분이었죠. 나 없어도 걱정하지 마. 이 돈으로 살아. 그런데 이젠 그 사람의 손편지가 짧아졌어요. 세 줄짜리 문자처럼, 단문처럼, 축소된 사랑처럼. 국민연금 제도는 살아남은 사람에게 생존을 주지만 위로는 잘 안 해줘요. 그게 돈으로 주는 거니까요.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젠 나도 내 연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완전히 떠난 기분이 들어요. 말하고 나서 혼자 울죠. 그 사람은 끝까지 저를 지켜주려고 했는데 세상은 그 사람의 흔적마저 지워버리려 하니까요. 너 아직 혼자지? 근데 혹시라도 재혼 생각 있으면 연금 끊긴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동네 조이숙 언니가 그 말을 툭 던졌을 때 나는 가만히 커피만 시키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재혼하면 연금이 끊긴다. 나는 다시 사랑을 하려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새로 만나려 한 것도 아닌데 왜 그 말이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나는 종종 생각했어요. 내가 이 사람 없이도 다시 웃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웃음마저도
국민연금 제도 앞에선 가끔 죄가 되는 것 같더군요. 공단에서 준 설명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유족연금은 재혼 시 수급 자격 상실, 단, 사실혼 등의 관계는 개별 심사, 즉 법적 혼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족연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그 사람 없이 살아가는 것도 서러운데 누군가를 만나 다시 살아볼까 하는 마음마저 연금 앞에선 잘라내야 한다는 뜻.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내 이름은 있지만 그 사람의 연금으로, 그 사람의 기록으로, 그 사람의 그림자 안에서. 그리고 이제야 알겠어요. 왜 나이든 어르신들이 그토록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혼자라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누구도 다시 사랑할 수 없는 조건 속에 묶여버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가끔 마을회관에 가면 할머니들이 농담처럼 말해요. 에이, 뭐하러 다시 남자를 만나. 연금도 끊기고 속도 썩고. 다들 웃지만 그 웃음 뒤엔 각자의 사정이 있어요. 연금을 잃고 사랑을 얻는 것보다 그냥 연금으로 조용히 버티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그 연금이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그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붙들고 있었던 서류들이 내게 남은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이제는요, 누구도 새로 사랑하진 않지만 나를 더 많이 아껴주려고 해요. 아침엔 꼭 이불을 햇볕에 널고 점심엔 나를 위해 국 한 그릇은 끓여요. 옛날엔 남편을 위해서만 하던 일들인데 이젠 나를 위해서 해요. 그 사람 없이도 살아야 하니까요. 나는 살아야 하니까요. 이 연금으로라도. 그래도 가끔은 상상해요. 그 사람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고.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그 돈으로 너답게 살아. 아직도 매달 25일이면 손이 먼저 통장을 찾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생전에 월급처럼 받던 국민연금이 들어오던 날이었죠. 지금은 그 연금도 그 사람도 많이 작아졌지만 그날이 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단단해져요. 그래, 이 돈으로라도 나는 살아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붙잡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나는 이 연금을 한 번도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남편이 남긴 마지막 응원 같았고 나 혼자 세상에 던져지지 않도록 묶어주는 밧줄 같았거든요. 60만 원이던 유족연금은 내 연금이 생기면서 18만 원으로 줄었고 기초연금은 조건이 맞지 않아 못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18만 원이 그 사람의 손길이라고 믿어요. 하루는 우연히 남편이 생전에 쓰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노령연금은 내 마지막 월급이다. 이 돈만큼은 혜영이 혼자서라도 꼭 받게 해야지. 나는 혜영이가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글씨가 흔들리고 마지막 줄은 눌러 쓴 듯이 짙었어요. 그 한 줄 때문에 그날 하루 종일 눈이 부었어요. 나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말해요. 혜영아, 너는 지금도 사랑받고 있어. 남편은 떠났지만 그 사랑은 매달 숫자로 도착해요. 단순한 입금 알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체온이 담긴 편지 같아요. 어느 날 시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혼자야. 근데 남편 연금 조금 남겨놓은 걸로 나 하루하루 되게 근사하게 살아. 그 말을 듣고 괜히 마음이 환해졌어요. 그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으로 내가 어떤 하루를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구나. 요즘 나는 작은 즐거움들을 찾아요. 라디오에서 좋아하던 노래가 흘러나오면
가만히 따라 부르기도 하고 시장에서 딸기 한 팩을 살 땐 예전보다 조금 더 선뜻 사요. 남편이 떠난 뒤에도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처음엔 남편의 연금이 남편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알아요. 그건 남편이 제게 남긴 저만의 인생을 위한 기회였다는 걸. 그 사람은 자신의 죽음 이후까지도 제 삶을 걱정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제부터라도 저는 그 마음을 받들어서 살아보려 합니다. 무너지지 않고 숫자에만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의 사랑을 등에 업고 제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이건 남편의 연금이 아니라 저를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 앞에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요.